안녕하세요. 여여자대학교 주소연입니다. 칼로리를 좀 소모하시면서 잠도 좀 깨셨나요? 천도 복숭아가 그렇게 뜨거운 과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파이낸셜 헬스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파이낸셜 헬스 증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의 이해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이해하는 그런 학문적인 틀은 어떠한 틀이 있는가?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이해를 위해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까를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금융소비자는 왜 이해하는 게 필요할까요? 특히 우리가 오늘 파이낸셜 헬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헬스를 얘기하면서 금융소비자 이해하는 게 왜 필요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최현자 교수님께서 파이낸셜 헬스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께 펼쳐주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융의 건강, 재무적인 건강, 파이낸셜 헬스를 생각할 때 파이낸셜 헬스와 일반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초 체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올바른 식습관, 운동 습관, 꾸준히 습관적으로 내가 좋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때때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잘 관리하고 그 현금 관리를 통해서 오늘 이제 신용 얘기도 많이 했는데 신용 관리라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런 저축과 투자하는 것을 또 때때로 리뷰해서 내가 목적에 맞게 잘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금융소비자들의 모습은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들은 최근에 미디어에서 나온 뉴스 기사 제목들입니다. 묻지마 대체 투자붐 예견된 손실, 친구 따라 묻지마 원칙 무심한 대로. 그러신 분이 주위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10년 주식 투자 수익 외국인 78%, 개인 마이너스 74%. 본인이 여기 속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국내 주식 투자자 투자기간 2.4년, 글로벌 투자자보다 짧고 가계부채 문제, 개인 투자자의 약점은 몰빵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금융소비자들이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들에게 파이낸셜 헬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죠. 파이낸셜 헬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러한 제언들을 이제 도출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 리차드 테일러 선생님의 넛지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이 넛지 책의 표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표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살짝 밀어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미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살짝 밀어줍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데 아기 코끼리 앞에서 땡기거나 하여간 다른 방법, 아기 코끼리가 싫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티나지 않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방법을 택해서 아기 코끼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게 넛지의 핵심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 생활에서 재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언은 이렇게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뒤에서 슬쩍 밀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제언이 쉽게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아기 코끼리가 쉽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내서 그 방법을 제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 발표에서는 금융소비자 이해를 위해서 수행된 연구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재현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이해를 위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히 금융소비자 이해 연구가 어떠한 틀에서 수행되어 왔는지 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이해를 위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연구입니다. 의사결정은 왜 우리는 다양한 일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욕구는 상당히 무한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연구들은 경제학적인 그런 의사결정의 틀, 분석의 틀을 활용합니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이죠. 합리적인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에서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학적으로는 효용이라는 말을 쓰죠.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경제학적인 의사결정의 연구의 모형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이 자신의 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재현합니다. 그러한 재현에는 이성적인 추론이라든가 인지적인 추론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행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소비자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합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효용을 극대화시켜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의사결정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을 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 이러한 연구들을 기존의 경제학적인 그런 의사결정의 연구와 좀 약간 대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세션의 제목, 행동과학,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적 혹은 행동재무학적인 연구라고 붙이고 그 연구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에서는 우리의 본능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우리의 감각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능적인 추론, 직관적인 추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링크를 아직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글자의 색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칼로리를 버닝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색깔을 말씀해 주세요. 글자의 색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이 글자를 보고 안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글자라면 안 읽은 적이 많겠지만, 우리가 읽을 줄 아는 글자는, 이 글자의 색은 보라색인데 초록이라고 너무나 읽고 싶잖아요. 우리의 이성보다는 우리의 감각이 항상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은 쉽게 조금 더 직관적이거나 본능적인 추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살표 눌러주시면,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데니얼 캐너만이라는 학자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그 정보를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시스템을 시스템 1이라고 하고 다른 시스템을 시스템 2라고 명명을 하여서, 시스템 1에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본능이라든가 직관들이 먼저, 어떤 사안을 볼 때 본능 직관이 먼저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되고, 시스템 2는 이성적이고 논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